그때가 한 11시,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sam으로 연결됩니다. 애가 8개월 동안 내 전화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애를 찾아간 그것이 계기가 되는 것이요. 뭐지? 아내와는 5년 전부터 별거 중인 상태예요. 별거 시작하고 준수는 엄마랑 둘이 살았거든요. 아빠는 아들을 찾아갔답니다. 별거한 뒤로는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근 5년 만이네요. 밖에서 보니까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애가 안에 있긴 있는데 근데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준수야, 준수야 문 열어.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안 열면 뜯고 들어간다. 뜯고 들어간다 그러는데도 그냥 꿈쩍도 안 하게 정말 신고를 했죠. 119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아주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둘러보던 경찰의 시선이 어딘가에 멈춥니다. 안방문. 문틈을 본드로 다 막아놨어요. 설마.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왜 하는 순간에 이제 최악의 상황이 이제 딱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아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다가가서 손을 잡았는데 떨고 있어요. 날씨가 꽤 따뜻한 날이었는데도 얘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떠는 거 보고 내가 처음 물었어요. 네가 그랬냐고. 그냥 떨면서 내가 했다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뭐 아무 말 할 말도 없었어요. 방 안에선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준수 엄마였습니다.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패한 상태였어요. 너무 끔찍하다. 순간 준수랑 눈이 마주쳤어요. 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버리면 안 돼?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결국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고3 수험생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8개월 하고 동안 그대로 방치한 친아들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태연이 범행을 재현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준수 아빠는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애가 너무너무 덤덤했더랍니다. 그 하나하나를 재현을 쭉 다 하는데 슬퍼하는 것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없고 정말 냉정하게 자기가 했던 거로 같아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애 이해도 안 됐고. 아빠가 아는 준수는 착한 아이였대요. 그랬던 아이가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준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비난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우선은 확실히 있고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날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으로는 죽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어머니 주무시는 안방으로 가서 어머니를 해쳤어요. 죽기 싫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건 아주 정확한 자기 심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모르게 한 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지금 드는데, 자, 이제 준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준수가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달리게 된 건 바로 이때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영어 경시대에서 1학기에 처음 나갔을 때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때 시상식 이제 오라 그래서 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 나이대쯤 애들이 요로 이렇게 몰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걸어가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걸어가는 애들이 다 금상 탄 애들로 보인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우, 야, 어떻게 저렇게 비수 같은 말을 하셨을까? 네? 막 이제 신이 나서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제일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렇죠. 고래도 춤추게 하는 네. 건데. 엄마의 비수 같은 말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죠? 준수 얘기를 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 속으로 막 결심을 했죠. 다음엔 내가 귀엽고 금상을 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리 뭐 이러고 진짜 그 다음 학기에 금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셨죠. 저도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모로 어머니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했죠. 지금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딱 그냥 확 기억이 나는 건 중1 때 제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어요. 되게 기뻤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어머니께 기쁘게 그 소식을 전한 뒤에 이제 혼나면서 맞았어요. 전교 1등도 아닌데 좋니? 전교 2등으로 만족했다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만족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혼났어요. 약간은 억울하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했거든요. 또 이제 기쁘게 갔다가 또 혼났어요. 전국에 학교가 몇 개인 줄 알아? 전국 1등을 해야지. 전국에 중학교가 5,000개인데 그럼 너 5,000등으로 만족할 거냐 이러고 이제 혼난 거예요. 야, 아니 엄마한테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98점 맞으면 혼나고 그랬어요. 왜 실수했냐고. 그냥 기운이 빠져요.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런 엄마의 논리가 좀 먹히거든요. 이 정도쯤에서 멈춰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가는 걸까? 문제가 또 있는데요. 그냥 이게 말로만 혼낸 게 아니래요. 재벌. 그게 시작이 확 기억나는 건 아니고 그냥 웬만큼 어렸을 때 종아리 회초리로 맞았던 거? 주로 뭘로 맞았는지가 계속 기억이 나요. 어머니께 야단 맞다가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은 이렇게 멈췄거든요. 아버지 차 소리가 이제 주차하시면 그 창밖으로 들렸는데 언제 들어오시나 이랬던 기억도 있고 어린 마음에는 확실히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 아빠는 준수가 맞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몰랐다가 애가 목욕할 때 본 적이 있었어요.
해초리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싸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후론 별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성향이 나보다 더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졌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알면서도 또 싸워봐야 내가 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저나 엄마는 왜 이렇게 공부에 집착을 했을까요? 엄마가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냥 제게 있어서 어머니의 일관된 이미지는 완벽주의자, 약간 속된 말로 독한 사람, 대단하신 분인 건 확실합니다. 공부를 정말 좋아한 건 엄마였던 것 같아요. 늘 전교 1등이었대요. 문제는 외할아버지였어요. 공부시킬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 딸이니까. 여자라서. 엄마는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잠 안 자고 공부해서 결국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셨네, 어떻게 네. 보면 또. 대학 졸업하고 엄마는 일본으로 갔어요. 공부를 더 할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아빠를 만났고 사랑했고 결혼했고 그리고 그 좋아하던 공부를 포기하게 돼요. 꿈까지 포기하고 선택한 결혼 생활은 그런데 순탄치가 않았어요. 결혼했는데 또 자기가 판단한 남편의 모습이 정말 아니었던 거죠. 툭 하면 싸웠어요. 한 번 싸우면 대여섯 시간씩 이어졌고요. 싸움이 길어지면 아내는 분을 못 이겨 쓰러지곤 했어요. 그럼 준수 아빠는 또 집을 나갔대요. 힘들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된 데가 집으로 나오고 뭐 안 들어갈 때는 한 달씩 안 들어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갖다가 그냥 당구 치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삶들 그렇게 살았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참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죠. 법원에 가기로 한 바로 그날 아침이에요. 아내가 병원에 먼저 가세요. 이유는 짐작이 되시죠? 왜? 설마. 아이가 생겼습니다. 준수가 생겼구나. 아이를 지우니 마니 그걸로 또 한참을 싸웠어요. 아이를 갖고 내내 싸웠다는 얘기 아닌가? 네. 태교가 부부싸움이었네. 그때 아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었죠. 외고 시험에 낙방한 뒤에는 7번 아이언이 매로 바뀌었습니다. 준비해라. 올 것이 왔구나? 준비하라고 하면은 그냥 바지 갈아입고 그러죠. 맞을 때 입는 바지가 있었어요. 와, 이거 뭐 진짜. 난 이건 너무 끔찍한데. 그 피에 좀 이렇게 아예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피로 절어 있는 바지였는데 피나면 자꾸 바지를 버리잖아요. 빨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감당이 안 돼갖고 빈도가. 그거는 뭐 빨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맞자 하면 이제 그거 입고 맞고 그랬죠. 이 7번 아이언이면 그냥 새잖아요, 새. 그거를 어떻게 매로 들을 수 있는지.
도대체 골프채로 맞을 만큼 잘못한 일이 뭐예요? 제일 생각 많이 나는 건 조는 것 같아요. 기대고 자고 엎드려서 자고 이러면 걸리면 이제 혼나는. 제가 공부하는 데가 거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공부하고 어머니는 안방에 계시지만 안방 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안 졸면은 뭐라도 소리가 공부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졸면은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밖에서. 제가 졸아서 혼이 나기 시작하면 다음에 안 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서 어머니를 설득을 시켜야 됐어요. 한두 번이지 몇 번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설득할 게 남지 않아요. 잘못했다, 다음에 안 그러겠다, 어떻게 안 그럴 거냐,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운동을 하겠다, 한 적 없냐, 세수를 하겠다, 한 적 없냐,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냐, 잘못했다. 어쨌든 다음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세션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션. 혼나는 게 길어지니까 시간이 낭비가 된다.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시간을 재서 맞으면 너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거다라는 어머니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재서 4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하듯이 맞았거든요. 아니, 정산하듯이 맞는 건 뭐야? 정산을.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는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졸고 훈계 듣고 맞고 공부하고, 다시 졸고 훈계 듣고 맞고 공부하고, 그렇게 무한 반복하다 밤을 새고 학교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요. 흘러내린 피가 굳으면서 바지가 살에 달라붙거든요. 진짜. 바지를 떼어내면 살점도 같이 떨어져요. 교복에 핏물이 배어나올까 봐 휴지를 속옷에 덧대곤 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너덜너덜해진다고. 준수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지만 엄마는 지치질 않습니다. 엄마는 준수가 등교한 후에야 잠을 잤거든요. 오후 4시. 하교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못 맞겠다고 막 잡고 막은 적이 있는데 이제 목 찔러서 죽으실 거라고 막 가위 들고 막 이러시고 베란다로 뛰어내리겠다고 막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옷 잡아 끌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크고 나서는 제가 그래서 안 맞겠다고 버틴 적이 없을 거예요. 아빠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을까요? 준수의 휴대폰을 보면 단박 이해가 갑니다. 큐 인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크 인간. 내가 전화하면 크 인간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무엇을 보고 아빠를 의지하겠어요. 아빠는 자기를 버리고 나갔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살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애가 아빠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인간적인 인간이 아니었었구나 그냥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전에는 괜찮았어요. 집 앞에 공원들 산책도 잘 가고 비 오면은 어머니랑 우산 쓰고 가가지고 컵라면도 먹고 그냥 그런 추억들이 다 있어요. 어쩌면 준수는 좋을 때의 기억으로 무서울 때를 견뎠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